우리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 뇌전증 치료제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쟁 약품 대비해서 발작 소실 효과와 완전 발작 소실이 동일 투여량 대비 소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란셋과 같은 저널 등에서 세노바프린은 새로운 희망, 우리가 바라던 돌파구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다음의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하게 엑스코프리의 분기별 매출이 증가하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증가되며 2027년도에는 약 1조 4천억 원 정도의 예상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고, 해당 약품을 통해서 올해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에 꾸준하게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 바이오텍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의 성장 동력들도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진짜 요즘에 하루하루 날이 너무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한 주의 시작부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죠? 우선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실게요, 여러분들. 드디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랜만에 장이 활기를 띄워주며 생명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부분 우리 제약바이오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상승을 보여주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금투세 폐지로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이 걷어지면서 함께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이틀 뒤면 미국 대선도 결과가 나올 텐데요. 단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했었던 외부 요인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는 중에 앞으로의 우리 SK바이오팜을 어떻게 보시면 좋을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연말에서 연초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할 종목들을 정리해둔 내용도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5분 내외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힘내서 좋은 영상 계속 만들라고 좋아요와 또 계속 제 영상 편하게 받아보시기 위해서 구독 한 번씩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SK바이오팜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7%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122,500원으로 그간 조정분을 다 끌어올렸는데요. 개별적인 이슈 없이 시장 자체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었던 금투세 이슈가 정리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제 가격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있을 대선과 같은 경우에도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해당 수혜주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수급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영향 외에는 장기적으로 제 가격을 안정적으로 찾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최근에 나왔던 SK바이오팜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시면, SK바이오팜이 ESG 경영성과 평가를 잘 받으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정보의 투명성, 신뢰도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시면 글로벌 공신력이 높은 ESG 평가기관 MSCI로부터 ESG 평가 결과 종합 AA 등급을 작년에 획득했고, 또 다우존스의 지속 가능 경영 한국 지수인 DJSI 코리아에 2년 연속 편입된 것에 이어서 최근에는 글로벌 ESG 평가 지수인 FTSE4굿이라는 이 사회책임 투자 지수에 3년 연속 편입됐다고 합니다. 사실 ESG 평가 기관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국내 뉴스를 찾아보면 국내 ESG 평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숨기고 신청을 해서 웬만한 기업들이 다 ESG 경영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믿을만한 지표가 못 되고, 여기 보시면 글로벌 공신력이 높은 기관들을 통해서만 3년 연속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MSCI, 다우존스, 그리고 FTSE라고 하는 파이낸셜 타임즈와 런던 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이 FTSE 그룹에서 만든 유럽을 대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라고, 우리 SK바이오팜이 받았던 3개의 평가 결과는 모두 다 글로벌 공신력이 높은 기관에서 받았던 평가이기 때문에 믿을만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세노바메이트, 이제 엑스코프리라고 하죠.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뇌전증 치료제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경쟁 약품 대비해서 발작 소실 효과와 완전 발작 소실 효과인 세이저프리에서 동일 투여량 대비 소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란셋과 같은 그런 저널들에서 세노바프린은 새로운 희망, 우리가 바라던 돌파구라고 하는 굉장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와 함께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에서 분기별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 꾸준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27년도에는 예상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다른 약들에 비해서 낮은 강도의 부작용이 조금 더 발현하는 경우는 있지만 해당 부분은 아주 미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사용할 만큼 경쟁력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이 TRX 추이, 여기서 TRX는 의사의 처방 횟수입니다. 이 의사의 처방 횟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경쟁 신약들과 대비해서 시장에 늦게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보통 다른 약품들에 비해서 5년에서 7년 정도 시장에 늦게 진입하였죠. 늦게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늘려가며 진입 초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시장 점유율 2위에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비 블록버스터 약물입니다. 우리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프리라는 그러한 블록버스터 약물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침투하면서 만들어낸 영업이익 덕에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앞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빅바이오텍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바로 다음 스텝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RPT라고 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채택하고 해당 연구를 위한 재료들을 모두 준비 완료한 상태인데요. 해당 뉴스를 보시면 SK바이오팜이 방사성 의약품 RPT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SK바이오팜은 지난달 플라이트 테크놀로지스를 통해서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수용체 단백질인 이 NTS-R1을 타깃하는 방사성 의약품 후보물질인 SKL-35501의 글로벌 계약 및 상업화 권리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이어서 보시면 RPT에 대해서는 다른 모달리티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높고 원료 공급망을 우선 구축하면 후발주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워 큰 장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8일 미국의 테라파워와 공급 계약을 통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확보했다. RPT 개발에 필요한 고순도 악티늄 225를 공급받게 된다. 이렇게 RPT 같은 경우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성 의약품 후보물질이 가장 중요한데 해당 물질들을 공급받기 위한 공급 계약들을 모두 끝낸 상태입니다. 그렇게 엑스코프리로 만들어진 현금 흐름을 가지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RPT를 준비하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 끝마친 상태고 또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뇌전증 치료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뇌전증 환자가 발작을 일으키면 제로 앱을 설치한 보호자의 앱에도 알림 메시지가 나타나 보호자의 대처가 가능해진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프리를 이용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함께 그 현금 흐름들을 재투자해서 미래의 빅바이오텍을 준비하고 있는 아주 건실한 기업인데요. 지금까지 잘 준비해온 대로 이제 해당 재료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퀘스트를 잘 풀어가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그런 황제 제약바이오주가 될 거라 봐도 무방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투세와 대선 리스크가 정리된 시점에서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좋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 SK바이오팜 들고 계시면서 마음고생하셨던 주주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는 날개 달고 날아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변동사항들 생길 때마다 제가 목표 주가 수정해 나가고 또 해당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 다뤄드릴 테니까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SK바이오팜의 성공 랠리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을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너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당장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어서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별건 아니지만 제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라면 해당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게 주말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오늘자로 금투세 이슈 반영된 것까지 수정을 해서 이렇게 투자 전략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에 한 장씩 띄우면서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해당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꾸준히 보시면서 투자 판단해보시면 좋으실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이나 금투세 같은 외부적인 리스크로 부진한 국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대장주들이 개별적인 호재와 함께 섹터 자체를 끌어올리면서 주도 섹터로 자리 잡았었는데요. 계속 신고가를 갈아치우다가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함께 시장 자체에 돈이 빠지면서 하향 조정을 좀 겪었는데요. 금일 기준으로 금투세 이슈가 해결되니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단기적인 이슈들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리가켄바이오가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리가켄바이오는 자체적인 ADC 플랫폼 콘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최근 항암 기술 분야에서 표적 항암제인 ADC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여러 기술 이전과 함께 오리온이 최대 주주로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들로 좀 더 공격적으로 자체 개발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내년까지 좀 꾸준하게 봐야 할 종목으로 먼저 첫 번째 리가켄바이오 한번 골라봤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에서도 자주 다뤄드렸지만 SK바이오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죠. 엑스코프리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과 함께 빠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27년도까지 1조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낼 블록버스터급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엑스코프리의 든든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제약바이오 시장을 이끌 차세대 3대 기술 CGT, RPT, TPD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두 번째 엑스코프리와 같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까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HK이노엔인데요.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 국내에는 K캡이라고 판매 중인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계속 커지고 있고 일본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테고프라잔이라는 미국 시장으로서의 진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파트너사가 수행 중인 임상이 곧 있으면 완료되고 앞으로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내년까지 꼭 계속 보셔야 할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TNL입니다. TNL은 이제 K뷰티와 K의료에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주요 제품으로는 트러블 케어인 여드름 패치가 있는데요. 여드름 패치 그 성분이 피부에도 굉장히 좋다는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리뷰들이 나오면서 K뷰티와 함께
K의료까지 다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직 기존에 계획했던 국가들 중에서 일부에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호실적이 나왔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 팔리기 시작했을 때 앞으로 더 커질 매출 파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있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가 IMVT140이 약물에 대해서 임상 이상 없이 3상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음을 FDA로부터 확인을 했고 연말에 바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업화가 지연될 거라고 했던 우려가 해소되면서 그레이브스병을 포함해 다양한 적응증 확장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올바이오파마가 원천 개발한 IMVT1401이 전세계 유일 치료제로 동종 계열에서 퍼스트인 클래스와 베스트인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임상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야 할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들 어떤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좋으실지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혼자서는 대응이 좀 어려워서 정확한 매수가 같은 정보들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링크 남겨뒀고 또 해당 영상에도 댓글창이나 더보기란에 보시면 내용 담아둘 테니까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지금 제약바이오에 집중하기 너무 좋은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포트폴리오에 꼭 제약바이오 종목들 추가해 놓으시고 다가오는 연말 연초 해당 종목들 통해서 돈 많이 버셔서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